네, 특징주 중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금요일날 주가 조정이 좀 나왔는데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네, SK텔레콤의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블록딜 방식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을 매도한다는 게 뭐 그 종목의 성장성이 뭐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록딜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보통 블록딜이 일정 부분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하락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카카오의 지분을 매각한 배경 그리고 이번 매각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5년 만에 카카오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동맹에 대한 실익이 없었던 것이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지분을 팔긴 했지만 협력은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와 SK텔레콤의 행보를 좀 더 보긴 해야겠죠.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분을 매각한 만큼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보다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랑 카카오가 그 2019년에 3천억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맞교환 방식이니까 서로 이제 금전적인 이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략적 제휴를 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런 지분 맞교환은 서로 시너지를 내자 네, 라는 부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굉장히 대규모의 DB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플랫폼 업체끼리의 지분 교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 SK텔레콤의 지분 매각은 그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지분 추가 확보를 위한 실탄 확보였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무조건 이제 손을 떼기 위해서 매각했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라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번 매각은 전량 매각이긴 해요. 1000만 주 정도를 4133억 규모로 처분을 했으니까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 모바일 플랫폼 그 대표 기업 간의 혈맹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5년 동안 실질적으로 협업보다는 경쟁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죠. 카카오톡을 활용한 서비스나 특화된 이동통신 상품 출시 등이 예상이 됐었지만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업계 평가고 티맵을 단 카카오택시도 카톡을 단 누구도 결국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양사 간의 시너지를 내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내서 상품이 나오고 뭐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K브로드밴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카카오의 지분까지 굳이 매각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결국 시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보다는 경쟁 구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협업할 게 없었다라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 SK텔레콤이 카카오 지분을 매각을 한 것은 적어도 이제 카카오의 이제 성장 가치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부분들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매각을 카카오의 성장성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결국 SK텔레콤이 뭐 브로드밴드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건 양사 간의 시너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건 이런 이유로 블록딜을 한 것이지 굳이 성장성에 의문을 달면서 매각한 건 아니다. 특히 카카오 주가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의 블록딜이 아니라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블록딜이잖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판 게 이득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매각을 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카카오의 성장성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내부 자금 확보와 시너지가 없다. 이런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블록딜 매각을 굳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악재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블록딜 이후에 이 블록딜의 개파락을 만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요거죠. 외국인이 요 블록딜 이후에 카카오를 2,700억을 샀습니다. 적극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오죠. 외국인은 전날 카카오의 지분 약 2,667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는 외국인이 전날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150억 정도를 샀는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가 충분히 많이 하락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자체의 성장성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카카오를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드디어 AI 카나나 첫선 분위기 반전 노린다. 카카오가 이제 AI 서비스에 진출하고 요게 드디어 이제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AI 에이전트 라인업을 보면 카나나의 그룹메이트 카나 그리고 개인메이트 나나를 합쳐서 카나나가 되는데요. 이게 카카오의 메시지 플랫폼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접목시켰고 오픈AI의 챗 GPT까지도 적용이 된 기술입니다. 상반기 중에 클로즈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비공개 테스트 이후에 연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름은 아직 미정인데 오픈AI와 공동 개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관심을 사고 있죠.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는 작년에 18조 원에서 2030년에 68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 카나나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만큼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부각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만 하나 보면 친구 또는 이용자 간의 대화를 위해 입력 또는 공유한 내용 예를 들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심했다. 지금 그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동시 통역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고 언어팩도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기능이 그 통화 요약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를 녹음을 하고 그 녹음된 걸 AI로 요약시키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요약합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도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약하게 되면 글씨로 한눈에 딱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기 나온 서비스도 보시면 친구 또는 이용자 간의 대화를 위해 입력한 공유한 대화 내용을 포함한다. 요런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단문으로 쭉 길어지니까. 그걸 이제 요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이용자의 맥락에 기반해서 쇼핑을 도와주는 AI 메이트 쇼핑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맥락에 맞는 장소를 추천하는 AI 메이트 로컬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가 쇼핑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쇼핑을 추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주 가는 장소나 취향을 고려해서 장소를 추천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카카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사실상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AI 서비스를 하나만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AI 서비스가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카카오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좀 밀렸어요. 신산업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도 부진했는데 이번 AI 시장 진출로 인해서 이런 부진했던 부분들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를 보시면 물론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받다가 재반등이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네이버는 꽤 의미 있는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죠. 등락만 그대로 있었을 뿐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블록딜을 맞다 보니까 또 종가 기준으로 3.8% 정도 최근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죠. 근데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네, 가격 매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하는 추세가 일단 이탈이 되고 블록딜 때문에 또 이탈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요 기회를 삼아서 카카오 지분을 늘렸다라는 거죠. 지금 요 정도의 지분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보시면 요 정도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했을 때는 요때입니다. 요때 그죠? 요때 2022년 2022년 이후로 외국인이 지분을 최대로 늘렸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카카오의 블록 딜은 카카오의 악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외국인 투자자가 생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주를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길게 보유했기 때문에 AI 카나나에 대한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45,000원 정도를 1차 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손절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죠. 지금은 바닥을 다진 구간이기 때문에 AI 시장의 진출, 그다음에 블록딜 이슈 해소, 그리고 블록딜 매물을 또 외국인이 가져간 부분,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카카오의 AI 행보를 좀 지켜보시면서 보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